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명제의 구조는요, P이면 Q이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명제였어요. 자, 근데 이 구조를 갖고 있는 명제가 만약에 참일 때, 자, 일단 참일 때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특별하게 우리는요, 이 표현을 한 줄을 더 써서, 자, 두 줄 화살표로 만들어주고요. 요렇게 쓰기로 합니다. 그러면, 자, 읽을 때 P면 Q이다는 맞는데, 이게 항상 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각각의 조건에 이름을 따로 좀 붙여줍니다. 해서, 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P는 충분 조건. 그리고 반대로 요 조건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이제 더 세부적으로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이름이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방향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유치하지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하나 팁을 드릴게요. 자, 요 화살표를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좋아합니다. 자, 얘네들 화살표가 요렇게 갔다는 거는 지금 P가 돈이 충분해서 Q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죠? 자, 내가 돈이 충분해야 남한테 줄 수 있지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P가 돈을 줬구나 해서 P는 충분 조건. 자, Q 입장에서는 어때요? 돈을 받았죠? 그럼 돈을 받았으니까 지금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Q는 필요 조건 하고 요렇게 외우시면 아무래도 요 화살표 방향 헷갈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P이면 Q이다를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서, 자, 요거가 참인데 만약에 Q이면 P이다라는 그 역도 참이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떡할 거냐. 얘네들 화살표를 양쪽으로 다 달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양방향 화살표를 요렇게 달아주고요. 요 기호는 P가 Q이기 위한, 더 나아가서 Q는 P이기 위한 서로가 서로의 충분 조건이자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두 말을 합쳐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충분 필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필요 충분 조건, 뭐 줄여서 필충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명제에 대하여 우리가 조건끼리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명제가 참 거짓을 얘기할 때 우리가 따라왔던 얘기들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였죠. 그럼 그 얘기들도 안 할 수가 없겠네.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반드시 그들의 진리집합 P, Q에 대해서 P는 요렇게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이게 이미 참이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표현하면 요렇게 Q 안에 P가 들어있는 요런 그림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필요 충분 조건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 포함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P는 Q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Q도 P의 부분집합이기도 해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은 P하고 Q는 서로 같은 거였구나 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서로 같은 그림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되어졌을 때 각각의 PQ 조건에 대한 이름을 살펴봤고요. 또 진리집합 관계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뭐 이름만 더 추가된 거지 내용적으로 추가된 건 없어요. 그쵸?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든 좀 신속하게 풀기 위해서요, 선생님이 자주 등장하는 조건을 이렇게 미리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요 조건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 필요 충분 조건들인데,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와 B의 요 진리집합이 합집합이 B가 되었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 포함관계가 B가 이렇게 A를 머금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A가 B의 교집합이다라고도 요렇게 A, B의 교집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표현들은 하나의 포함 관계를 설명하는 그냥 다른 표현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포함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절대값 A는 절대값 B하고 같다면 그때는 A제곱과 B제곱은 서로 같다. 반대로도 A제곱과 B제곱이 같다면 A와 B의 서로의 절대값은 서로 같다. 항상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각각 이거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쵸?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친구들이 모두 다 A도 B고 B도 0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A와 B가 0이 아닐 때는 성립되어지는 예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식으로 증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플러스만 선생님이 예로 좀 한번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 식에 대해서요, 완전 제곱이 포함되는 식으로 좀 변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요, AB가 들어갈 수 있는 완전 제곱 4분의 1 B제곱을 요렇게 좀 빼서요, 요렇게 B제곱을 두 개로 분리를 해놓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자, 요 모양이 완전 제곱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2분의 1 B의 완전 제곱이죠. 그쵸? 아, 물론 참고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A, B에 대한 숫자들은 전부 다 실수 범위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A, B는 실수에서만. 자, 그러면 당연히 A 플러스 2분의 1 B 이 숫자도 실수이므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 너도 실수니까 너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0이라고 했죠. 그럼 너희들은 어떨 때만? 이게 0일 때만, 서로 0일 때만 성립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쵸? 해서 요렇게 얘네들 단 전체가 0이 되려면 너도 0, 너도 0이므로 B는 무조건 0이고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한다 하고 우리가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A와 B가 0이면 이 식은 0이라는 걸 뭐 대입하면 증명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 각각의 식들 하나 또 살펴보면요. 자, 절대값 A-B가 절대값 A 플러스 B와 같다면 그때는 A, B는 0이다. 즉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뭐 이렇게 또는 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절대값 계산은 여러분 제곱을 취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각각을 제곱해도 괜찮다라는 걸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널 제곱하고 널 제곱하면 자, 양변의 A제곱과 B제곱은 똑같이 사라지는 거 보이나요? 오케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 제곱했을 때 남는 게 마이너스 2AB가 남을 거고요. 좌변에 마이너스 2AB. 그 다음 우변에는 당연히 2AB가 남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론은 AB가 얼마였구나, 0이구나, 요것밖에는 안 남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AB가 0이어야 된다는 거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어떤 두 수의 합에 대한 절대값은 그 두 수 각각의 절대값의 합과 같다라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이때가 성립이 되는 건 언제겠느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을 우리 양변을 제곱해 볼까요? 그러면 얘네들 A제곱, B제곱
그리고 여기서도 a제곱 b제곱은 똑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거해주면 좌변에 남는 건 2ab가 될 거고 우변에 남는 건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요렇게만 두 개가 남을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같다고 돼 있으니 결론은 a, b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와 같다, 요렇게 써 있는 거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요렇게 정리가 되려면요, 자, 우리 이 절대값 두 개를 하나의 절대값으로 요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ab라는 숫자와 절대값 ab라는 게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경우는 언제만 성립이 되는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이 된다 이거죠. 해서 우리가 요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반대로 이게 성립이 되면 요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또 거슬러 올라가서 넣어도 돼 라고도 우리가 요게 양쪽 방향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친구 절대값 a는 a보다 크다,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a를 크게 양수, 0, 음수 요렇게 나눠놓고 생각해보면요, 일단 양수가 된다면 a는 a이기 때문에 절대값 a라고 해서 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 0이라고 했을 때도 0은 0이기 때문에 클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언제만 성립할 수 있느냐? 바로 그쵸, 음수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선생님이 미리 정리한 이 내용들 자주 등장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두고요. 한 번씩 좀 이렇게 적어가면서 숙련 좀 시켜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